50이 넘으면 네. 일단 노화의 과정에 배를 네. 이제 탔다. 저- 그때부터는 그 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네. 내가 그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혈압약 먹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물어보세요? 55살이신데 혈압이 어떤 데 재면 135, 어떤 데 재면 145. 아니 난 노력해서 할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50 넘으면 네. 빨리 이렇게- 약 드시고 그쵸. 혈압 낮추시고 네. 조금 이제 나는 이제 네.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우리 몸에서 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심장입니다. 건강한 신체의 열쇠라는 이 심장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는 분이 이곳 서울 성모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카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심혈관 시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육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심장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심장은 사람을 이제 살아있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네.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디가 아프신가요? 마음이 아프다,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네. 막 이러죠. 예. 간이 아프지는 않죠. 아, 그렇죠? 그러네.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사람을 네. 살아있게 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살아있으려면은 산소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전달해주고 또 노폐물을 받아서 이제 몸 바깥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기본이 이제 심장이고 아. 심장과 연결되어서 이제 혈관들이 이제 전실에 분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심장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이거는 또 어떤 질환이죠? 저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예. 피혈자, 네. 허약화로 해가지고 아. 피가 부족한 심장병이다 네. 이러는데요.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우리가 이제 협심증인데요. 네. 협심증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흉통이 없는데 그때 이제 운동을 했을 때는 더 많은 혈액이 심장 근육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아. 혈액이 부족하게 가게 되는 네. 거죠. 이제 그거를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심근경색은 혈관에 이제 협착이 이제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터져서 혈전이 생겨서 아, 그게 터져서 혈액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를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아. 협심증과 심근경색 합쳐서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 아, 그 두 개가 허혈성 예. 심장 질환이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평소에 이제 건강했던 분인데 네. 갑자기 사망했다는 부고를 듣게 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뭐 급성 심근경색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전조 증상이 있으면 네. 참 좋은데 이제 전조 네. 증상이 있는 경우가 보통 한 5, 60%? 아, 그거밖에 안 예, 돼요. 저는 그- 모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네. 아무런 증상이 예, 없다가 예.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죽상동맥경화라고 하는
그 혈관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는 네. 이제 그 병이 수십 년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정 이상 뭐 70% 이상 혈관이 막히지 않는 한은 평상시 증상이 전혀 없는데 네. 그런 70% 이하의 죽상동맥경화반이 마치 고름 터지듯이 터져서 네. 혈전으로 막히면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서 응급실로 오면은 사시는데 네.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서 부정맥이 생겨서 네. 이제 그런 악성 부정맥이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이제 급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55세 이전에 아니면 어머니가 65세 이전에 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건강하겠다 이런 게 그렇죠. 나을까요? 예. 네. 그걸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네. 아버님 어머님이 70 넘어서 네. 심장병이 생겼다 이런 거는 가족력이 되게 좀 어렵지만 이게 70이 넘으면 네.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세, 이제 65세. 예. 네. 그 정도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도 병이 생기신 부모님이 있다면 네. 본인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가족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가족력만으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근데 저도 정기 검진 중에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결국은 그 최종 단계가 허혈성 심질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사성 질환이 나한테 있는지 그거를 건강검진 때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가족력이 아주 많거나 네. 내가 이미 대사성 질환이 많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검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 예. 손쉽게 내 몸의 동맥경화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생겨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검사랑 네. 여기 심장 혈관에 석회가 침착돼 있는지 네. 간단하게 자기 심혈관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이제 그런 대사성 질환 검사 더하기 이런 검사를 해보면 나의 심혈관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의심을 해봐야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언덕 올라가면 다 숨이 차잖아요. 그것이 전에랑 비교했을 때 아니면 동년배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차느냐, 아니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60세 이상이 20%가 앓고 있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척추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운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질환 중에서 이제 말초혈관 질환하고 네. 척추 질환하고 이제 증상이 비슷하시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네. 보통 나이 들어서 네. 척추 사진 찍으면 대부분 다 디스크가 있다고 아니면 척추 협착증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디스크인가 보다 뭐 척추 협착증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그 다리 주로 장단지 쪽이 걸을 때 많이 당기거나 예를 들어서 쥐가 많이 나거나 네. 왠지 다리 힘이 없거나 네.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간단한 테스트로 내가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지 그걸 이제 손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달라고 이제 가서 부탁드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모든 병원에 다 검사 기기를 가지고 있어서 손쉽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초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수십 년간 그 혈관에 어떤 영향이 갔을 때 이제 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대부터 관리를 사실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말초혈관 질환은 주로 담배 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고 네.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초혈관 질환을 결국 예방한다는 거는 그런 대사성 질환 같은 자기 위험인자 관리 잘하고 담배 안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갈수록 심장 판막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심장 판막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게 네.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 급증하는 이유는 뭔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네. 75세 인구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아, 노령화 예, 사회가 예. 돼가지고. 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네. 그게 예. 많아지는데요. 네. 심장이 하루에 이제 10만 번에서 15만 번 정도 뛰니까 네. 70세가 넘으면 거의 30억 번, 얘가 35억 번. 너무 너무 일을 많이 한 힘들었군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30대 그래서. 때부터 서서히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네. 거기에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게 네, 되거든요. 네. 그 염증이 3, 40년 계속 오래되면은 이제 판막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뼈를 만드는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라는 게 이제 석회니까 석회가 이제 흘러나와서 이제 판막에 있는 세 가지 엽이 서로 들러붙게 돼서 좁아지게 되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판막 질환이라고 그렇게 하죠. 아, 근데 또 그 심장 판막 질환 중에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질환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 이거 발음도 저는 안 되는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 대동맥으로 나가기 전에 있는 네. 판막이다. 그래서 네, 대동맥 네. 판막이라고 하고 네. 그 판막이 말 그대로 좁아진 질환이다. 아,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아주 심한 네. 중증 상태가 되면은 보통 2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진행성 암이랑 네. 거의 예후가 비슷하네. 똑같다고 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네.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이 병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잖아요. 75세 네, 네. 이상. 이제 고령분들의 특징이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불편한가? 숨이 찬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그걸 그냥 그러니까, 쉽게 예, 넘기시는군요. 그리고 예. 상당수 분들이 네. 숨 안 차세요? 이러시면은 안 차다고 그러세요. 아, 그게 왜냐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해져서. 네. 예, 익숙해지고 아. 내가 활동을 줄이고 네.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로 오시고 음. 잘못되시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아, 혹시 그런 사례가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워낙 고령이시고 네. 내가 80 넘어서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되냐. 아, 치료를 또 예, 거부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고 네. 제가 열심히 설명드려서 이거는 이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치환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이제 막 망설이시다가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아드님하고 다시 집에 가서 상의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병원 나가시다가 심정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나가시다 오셨기 때문에 네. 바로 발견돼서 응급실로 가셔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행히 살아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네요. 판막 예. 치환술을 하고 이제 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시행하는 타비 시술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세계적인 네. 권위자로 알려져 계신데요. 그런데 또 제가 이 타비 시술이 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술이죠? 탑이라는 말은 이제 네. 경피적으로 네. 이제 대동맥 판막을 치환한다. 그러니까 아. 이제 바꾼다 이런 네. 뜻인데요. 경피적이라는 말이 네. 이제 가슴을 열지 않고 오. 여기 대퇴동맥을 통해서 헉, 심장인데요? 그 대동맥을 따라서 이제 판막이 이동해서 네. 그 대동맥 판막을 이제 그 사이에 두고 네. 인공 판막으로 그걸 이제 대체하는 거거든요. 오. 타비 시술을 하려면 다리 네. 혈관을 보통 3개 뚫거든요. 세 군데. 아. 양측 대퇴동맥과 한 군데 대퇴정맥을 네. 뚫어서 이제 보통 하게 그럼 됩니다. 이렇게 개복 수술보다는 훨씬 좀 예후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 네.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들어간 타비 판막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제 이 문제랑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간 판막이 그 80이 넘으면 이때는 타비가 적당하겠다. 근데 이제 60세다. 네. 그럼 이분 90세까지 살려면 30년 남았잖아요. 네네. 이때는 지금 증명이 된 이제 수술이 좀 아. 적합했다. 그래서 나이로 많이 이제 나누게 되고. 그게 그렇군요. 그렇지만 나이가 젊더라도 네. 그 뭐 간경화가 있다든지 폐가 아주 음. 나쁘다든지 뭐 투석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으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타비를 하게 됩니다. 타비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이제 하고 마취 그 시술 시간도 20에서 30분 정도로 아주 짧고 그래요? 네. 뭐 아주 잘 되신 분들은 심지어 다음 날도 퇴원하시거든요. 정말요? 판막 시술을 했는데 어머. 그러니까 네. 수술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경쟁력이 있고 네.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판막의 내구성 이런 면에서는 네. 아직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죠. 제가 볼 때 의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술적 방법이 나오고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덜 침습적으로 할까 해서 막 복강경이 나오고 흉곽경 수술이 나오고 로보트 수술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더 좋은 거는 약물로 치료가 된다면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판막 질환들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약이 개발되면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타비 시술 세계 최다 수준으로 기록한 만큼 신의 손이라고 불리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한때는 뭐 고교 병원에 뇌과 전공의 시험에서 낙방할 만큼 성적이 중위권이셨다고. 이게 또 무슨 일이죠?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일이 내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한 것이 제가 그 내과 전공에 들어와서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그냥 성적이 좋아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흘러서 이제 대충 하셨군요. 대학 졸업하고 큰 그거 이렇게 없이 그냥 네. 이렇게 지내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안 좋고 뭐 네. 좀 그랬었는데 어떻게 또 내과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근데 내과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책을 읽었는데 하나는 우리 몸에 네. 우리 몸에 저절로 이제 수분과 그런 그 전해질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관한 걸 한번 읽고 네. 야, 우리 몸이 엄청 신비하게 돌아가는구나. 그제서야 네, 그거를 그때 제가 한 3, 4일 그 책을 정독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사람이 바뀌게 돼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그런 책을 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참 운명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과 전임의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셨다고요? 전국 1등이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솔직히 네. 낙방까지 하셨던 분이 전국 1등이라면 정말 그러니까- 그 책인가요? 그 책 때문인가요? 진짜? 아니 그다음부터 그 네. 내과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이제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고 재밌으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내과 교과서 해리슨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거 네. 다 읽은 사람이 없을 텐데 다 네, 읽으셨어요? 저는 전공의 때 그걸 다 읽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고가의 치료비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치료비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혜택이 많지만 이제 아직도 그 이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환자들이 네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게 그 이런 이번에 이제 보험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환자들 부담이 한 3,200만 원 정도를 본인 부담을 하셨어야 됐었어요. 이제 그때 많이 크네요. 같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병원의 사정도 좀 많이 했던 경우도 있고. 근데 솔직히 그거는 보통 교수님들이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시는데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조금 기존 환자들하고 조금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연세가 많고 네. 그 제가 느낌은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온 게 자식들을 잘 기르셨어요. 네. 그래서 효성이 깊은 자식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중증 대동맥파만 협착증이 걸려서 뭐 타비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통 가족들이 다 모여서 네. 진료실에 오게 돼요. 한 4-5분? 그렇게 많이 오세요? 네. 그러면은 이 질환을 설명해주고 치료법을 설명해주면 한 30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서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시술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중증 삼천판 폐쇄 부전증이라는 특별한 이제 판막 질환이 있어요. 이제 그게 생기면 이제 간경화가 오고 복수 차고 이제 다리가 붓고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데 그게 수술이 불가능한 55세 된 이제 투석하시는 이제 아주머니죠, 이제. 근데 이제 너무 쇠약해서 몸무게가 35kg가 안 되셨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대 정맥에 이제 판막을 삽입해서 이제 역류된 혈액이 간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게 막아서 그분이 나중에 회복해서 이제 몸무게도 45kg 정도 되고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진료 원칙이 최고를 지향하면서 환자를 내 부모처럼. 와, 이거는 너무 감동인데요, 교수님. 이런 원칙을 세우신 이유가 그러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화를 많이 하고 네.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좀 이렇게 많은 질환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협심증 환자들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네. 협심증 환자들은 대부분 흉통으로 와서 네. 요새는 그 아주 좋아져서 이제 손목혈관으로 조영술 하는데 불과 5 내지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병이 여기 발견됐다 그러면 스텐트 시술하고 네. 심지어는 당일로도 퇴원하시거나 어. 뭐 조금 병이 깊은 분들은 다음날 퇴원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할 시간이 예, 없네요. 대화할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뚫고 예. 그냥 금방 끝나고 이제 퇴원하시고 외래 오고 네. 외래 와서 잠깐 5분 치료하고 가시고. 괜찮습니다.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탑이 시술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질환이 이제 이렇고 이게 시술하게 되면 어떤 장점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얘기를 주고 그래서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환자들이랑 조금 이제 그래서 네, 정말 그 실력은 최고를 지향하지만 내 부모처럼 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부모님도 그 정도 연세시거든요. 예, 대부분. 너무 감동이에요, 교수님. 아니 그런데 이제 치료가 잘 돼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감동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호자한테 정말로 감동 인사를 받았던 거는 네.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방 안을 기어 다니셨대요. 왜요? 숨이 차가지고 어떡해. 여기서 저기 화장실도 이제 못 가니까 그러다가 이 시술 받고 네. 너무 좋아져서 산책도 한다고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오셔서 아주 좋아하고 그럴 때는 그게 그러면은 가장 정말 보람이죠. 네. 그러면은 너무 가족분들은 너무 행복하죠. 물론 환자 본인이 제일 느끼시겠지만 가족분들도 보는 입장은 굉장히 괴롭고 걱정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네,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생각보다 엄청 몸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러네요. 일상생활에 치료에 네.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네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네. 아, 그렇군요. 저희 이제 지금까지 심장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걸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심장이 중요한 장기인 만큼 인생은 어바웃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심장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심장병에 걸려도 네. 요즘 그 의료가 엄청 많이 발달해서 잘 치료하고 이후에 잘 관리하면 그 건강한 사람하고 거의 같은 수명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결코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일단 병에 걸리면 네. 이제 가서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 받아서 잘 관리하시면 되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한 마디만 해야 돼 두 마디 할게요. 아, 저 너무 좋습니다. 예, 또 하나는 50이 넘으면 네. 일단 노화의 과정에 배를 네. 탔다. 저 타죠.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내가 그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혈압약 먹어야 돼요. 이제 그걸 물어보세요? 55살이신데 혈압이 어떤 데 재면 135, 어떤 때 재면 145. 네. 아이 난 노력해서 할 거야.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50 넘으면 네. 빨리 이렇게- 약 드시고 그렇죠. 혈압 낮추시고 네. 조금 이제 나는 이제 네.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아하.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약을 멀리해야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막 식이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의료진이 그거를 잘 이제 제안을 해주면 그거를 잘 따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심혈관 질환은 그 어떤 질환보다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는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라고 권하는데요.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심혈관 질환은 어쩔 수 없이 본인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인데요. 제가 나름대로는 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예. 자, 오늘 인생은 어바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